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 자, 한국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한국은 성형외과가 아주 발전돼 있잖아요, 그죠? 뭐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뭐 K-뷰티, K-성형 많이들 하러 오잖아요. 특히 중국에서, 일본도 많이 오고. 한국 와서 이제 성형외과 가서 뭐 길거리에만 돌아다녀도 성형하고 돌아다니는 중국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 또 한국의 그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이게 잘 하시니까 중국으로 모셔가서 또 이렇게 막 수술하고 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뭐 유명하잖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에 와서 이제 또 잘 되면 또 새로운 인생을 얻는 그런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뭐 집어넣기도 하고, 그게 뭐 보형물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자, 일단 보형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형물은 다양하잖아요. 뭐 인공으로 만든 뭐 여러 가지 뭐 물질들, 재료들, 그리고 뭐 인공 연골, 뭐 뼈, 아니면 뭐 본인의 뭐 연골을 뜯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성형외과를 갔다 치자. 그래가지고 뭐 코뼈를 좀 이렇게 코가 너무 납작해가지고 코뼈를 좀 넣고 싶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뭐 코에다가 뭔가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코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뭔가 얼굴이 딱 균형이 잡혀. 근데 여러분들 그 코 안에 들어간 게 만약에 진짜 사람의 뼈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보형물이 아니야. 근데 여기 그렇죠. 성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 채팅 바로 올라오죠. 기증 연골 쓰는데요? 다른 사람이 기증한 거 쓰는데? 오케이, 당연하죠. 뭐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연골을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뼈를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그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아나고. 그런데 그게 기증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화장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화장터에 갔어. 이제 화장을 해. 화장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유골을 주잖아요. 유골함에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에 타고 남은 이 유골이 여러분들 가족의 유골이 아니라 뭐 어떤 아무 동물이라든지 소뼈라든지 돼지뼈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만약에 그 시체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무슨 소고기, 돼지고기 다루듯이 뚝뚝뚝 토막 내가지고 발골을 해가지고 그냥 마대자루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불과 며칠 전에 터진 사건이에요. 중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시체 불법 매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대충 들어가지고 아직 뭐 맥락이 없잖아. 자, 계속 들어보세요. 진짜 이 얘기가 다 끝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시체 불법 매매 게이트가 이게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전인가요? 중국의 이성화라는 변호사가 통로를 합니다. 자신의 웨이보에. 이 사람은 그 웨이보에 그러니까 통로를 한 게 변호사의 막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이 있어 이렇게 폭로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느낀 그대로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너무 소름 돋았다, 내가 이 일을 알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는데, 자, 이 폭로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의 샨시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오루이 생무材料有限公司. 회사 이름이 아오루이예요. 기억해두세요. 아오루이 이 회사가 불법으로 시체를 사들여 그것을 재료 삼아 뼈 이식 재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동종골 임플란트 재료, 이거를 생산을 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 이 짓을 했냐?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야, 어떻게 이 8년 동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 8년 동안 여기에서 난 수익이 총 760억 원. 이 회사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회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도 이제 털게 됐겠죠, 그죠? 회사를 털다 보니까 이 창고 주소가 나오고, 이 창고로 당연히 가서 털었는데 그 창고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일단 사람 뼈로 만든 뼈 이식 재료들이 완성품이 약 34,077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완성품, 그게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사람 뼈예요. 발골이 끝난 사람 뼈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요? 18톤이 나왔습니다. 이 18톤이 어떤 개념이냐면, 시체 한 개당 나오는 뼈 무게수가 5kg에서 6kg 정도예요. 그럼 이걸로 추산하면 시체가 약 3,000구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이 한 회사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만, 지금 조사된 사람만 75명이고 여러 단체, 기업,
뭐 줄줄이 지금 다 털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창고에 예를 들어서 시체가 와요. 시체가 오면 이 사람들은 뭘 하냐? 뚝뚝 그냥 잘라. 뚝뚝 잘라가지고 뭐 그냥 뭐 발골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돼지고기 소고기 다루듯이 발골해가지고 뭐 필요 없는 부분 버리고 뭐 태우겠지. 뼈만 딱 이렇게 놔둬가지고 뼈를 이제 쌓아놓는 거야. 그게 18톤. 시체 약 3천여 구. 그 시체들이 출처가 어딜까요? 그 수많은 시체들이 어딜까? 아, 여기 또 채팅창에 올라오네. 아,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 다 저기로 갔네 뭐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걸 모든 걸 그 시체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떠나가지고 그 시체들은 다들 기증된 시체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상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연루된 사람이 70여 명에 이 일이 벌어진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8년이 넘는 시간. 이 사건과 관련된 기업들, 좀 큰 단체 기업들을 얘기하자면 일단 방금 얘기한 산시 아오루이 공스 있고요. 스촨 헝푸 공스. 이거는 뭐 그냥 헝푸라는 회사. 근데 또 어디가 있느냐? 산동 칭다오大学 附属医院 肝脏病中心. 이게 어디냐면 산동 청도대학교 부속 의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의 간질환센터. 여기가 왜 연루가 돼 있지? 그 다음에 꾸일린 이学院 의학원. 여기도 병원이야. 의대인가? 그 다음에 꾸일린시 빙의관 장의사, 화장터, 빙러시엔, 용푸시엔, 뭐 거의 중국 여기저기를 거의 전국을 지금 다. 화장터도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너무 많은데 윈난 수이푸시 화장터, 총칭 빠난취 화장터, 구이저우 시첸시엔 화장터, 스촨 다잉시엔 화장터. 너무 많아. 그리고 이 화장터에서는 시체들을 어떻게 파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 시체가 오잖아. 뭐 가족이 있든 말든 시체가 오면 일단 이 시체를 빼는 거야. 빼돌리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어. 가족들이 이제 자기 가족이 죽어가지고 이제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유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다른 거 태우는 거지. 그게 뭐 소뼈든 말뼈든 뭐 고양이 뼈, 강아지 뼈든 뭐 무슨 뼈든 간에 사람 뼈는 아니라는 거야. 시체는 이미 빼돌린 후야. 그리고 이 시체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가지고 냉동고에다가 저장을 해둬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 물품을 가지러 올 때 이거를 포장해가지고 넘겨줘. 여기 지금 관련된 게 병원, 뭐 의대, 뭐 대학병원, 의학연구소, 기업, 장의사, 화장터, 수많은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또 뭐 공권력. 뒤에 공권력이 없으면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아오루이 회사에서 판매한 이 시체뼈 이식 재료들,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팔렸냐면 총 중국의 13개의 성과 도시에 납품되고 이 한 회사에서만, 다른 회사 끝까지 다 합치면 이거 뭐 어디까지 퍼지는지 아직 몰라. 게이트 지금 막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 사람이 자연사를 하건 뭐 어떻게 죽든 간에 과연 이 아시아 정서, 특히 중국 정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 가족이 있어.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어. 병원에 가서 이제 사망 진단을 받고, 그러면 뭐 시체 기증하겠습니다. 시체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뼈 기증 다 할게요. 이런 사람이 과연 지금 중국 정서에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거의 없다고 봐. 그런데 봐봐요. 아까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주목된 곳이 어디냐면 아까 그 산동 칭다오大学 대학병원, 거기에 간질환센터, 거기에 리즈창이라는 부주임이 있었대. 부주任. 2015년부터 2021년에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의사죠. 심지어 꽤 실력 있는 의사래. 간질환센터, 뭐 간이식 수술 뭐 이런 거를 잘 하나 봐. 뭐 수술도 몇천 건을 하고 뭐 중국에서 뭐 상도 받고 뭐 이런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 한 명만 판 시체가 10몇 구가 돼. 근데 그 시체 가격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았냐? 가격이 다 달라. 시체마다 가격이 달라.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한국 돈으로. 근데 봐봐, 여기 여러분들, 아니 뭐 그러니까 진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아니 좋아, 시체가 들어왔어. 수술 많이 해. 그럼 수술을 하고 이제 이 죽은 시체는, 이 시체 주인은 없어요? 아니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우리 누가 죽었는데 뭐 간을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럼 장기 기증한 다음에는 그 시체는 이제 화장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묻거나 무덤에다 묻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골함을 모시거나.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시잖아. 그게 절차잖아요. 그게 합법적인 거고. 근데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간만 딱 빼내고 이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냉동고에다가 보관을 해. 냉장고인가? 아무튼 그렇게 보관을 해뒀다가 여기 가지러 오면 딱 주고 넘겨주고. 이 기사가 일단 터지자마자 그냥 그 당일날 바로 그냥 웨이보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온 중국의 매체와 여기저기 뭐 신문사, 뉴스사, 뭐 기자들이 막 당연히 이 사건 크니까 우르르 달라붙어가지고 막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사가 이렇게 쏟아내는 와중에 이틀째 날 이 기사들이 싹 사라져요. 여기 지금 시체간으로 이식할 수 있나요 사후에?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 시체에서 뭘 빼내느냐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아까 나왔는 거
동종 이디구 이게 그러니까 뭐 굳이 한국어로 이걸 번역을 하자면 동종골 임플란트. 그러니까 같은 인간인데 내한테서 나오는 거 말고 다른 사람에서 나온 뼈야. 그 뼈로 이 임플란트 재료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다쳤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디가 뭐 이렇게 함몰됐거나 뭐 박살이 나가지고 뭐 어디가 필요해. 그 부분이 뼈가 필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뼈를 쓴다 그랬잖아. 근데 자기 뼈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뭐 물론 뭐 인공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뼈 임플란트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이런 뼈 임플란트는 총 4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냥 뼈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자 첫 번째가 자아뼈.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성형할 때 뭐 어디 필요해. 그러면 뭐 자기 연골 빼든가 자기 거 빼가지고 자기 걸로 하니까 뭐 서로 이게 충돌 반응도 없고 안 맞는 것도 없고 그냥 딱 수술만 잘 되면 돼. 자아뼈 이게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족 이체골.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지만 나는 이 뼈가 없어. 근데 이 뼈 부분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한테서 가져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뼈를 내가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뭐 뼈가 한 군데가 없어. 뭐 사고를 당했다가 뭘 당했든가 뼈가 없어졌는데 그 뼈 보존물을 와가지고 나한테 박는단 말이야. 남의 뼈.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공골. 이건 말 그대로 지금 다양한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첨단 소재로 만든 인공 재료로 만든 뼈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동물뼈예요. 근데 동물뼈는 요즘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럼 위에 3개만 남는데 일단 자아뼈는 장점이 뭐냐? 장점은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필요하면 내가 떼서 쓰는 거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 많이 없다 이거야. 내가 뭐 뼈 한 군데가 부러졌는데 여기 뼈를 다시 여기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아뼈는 뭐 일단 많이 쓸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동종 이체골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또 한 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니 다른 사람 뼈를 어떻게 내 몸에 갖다 박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는 진짜 의학적 내용이라 가지고 저도 너무 이거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가서 더 디테일한 재료를 찾아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뼈가 있잖아. 이 뼈가 있는데 이 뼈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게 어차피 다른 사람 뼈고 뭐 안에 뭐 세포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돌 반응이 일어난대. 그러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이 뼈를 이거를 안에 있는 뭐 충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린대. 그 약물로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진짜 말 그대로 뼈대만 남아. 그럼 이 뼈대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하잖아. 그러면 딱 이식을 해놓으면 내 세포들이 천천히 이 뼈대 안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거가 된다. 이런 원리래. 이해했죠? 요즘 기술 많이 좋아졌다. 몰랐어. 나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거의 이제 장점은 그래도 기증자에 따라서 수량은 그래도 많을 수 있다. 자아뼈보다는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다. 단점은 결국엔 내 신체가 아니지만 그 문제를 일단 해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공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그런 게 대표적이에요. 인공관절. 뭐 첨단 소재로 만든 안에 뭐 금속을 박아 넣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거, 인공으로 된 거. 장점은 많이 있죠. 이건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단점은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공이다 보니까 그냥 원래 사람의 뼈랑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완벽함은 떨어진대. 지금 이 안건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 나온 거 두 번째. 동족 이체골.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뼈. 근데 어디서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뼈가 왔나 이거야. 문제점이 이 시체들이 출처. 그리고 이 시체들은 다 합법인가. 여러분들 일단 기증자가 있으면 이 기증골 있잖아. 기증연골 뭐 기증뼈 이런 것도 기증자가 있으면 쓸 수 있어. 합법이거든. 근데 18톤? 한 회사에서만 18톤이야. 이거 다 털면 수십 톤, 수백 톤 나오지 않을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정서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기증했을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다 화장터랑 장의사랑 병원과 이런 데서 빼돌릴 수 있는 거는 다 빼돌렸다 이거야. 그러면 그 유족들이 받은 그 유골함에 있는 뼈는 이게 무슨 뼈인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가져와서 자기의 가족의 유골인 줄 알고 딱 모셔놓고 길마다 와서 보고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랬단 말이야. 이게 중국 사람들 정서상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체들은 자연사한 시체들인가? 요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뼈들을 일단 합법적으로 이 뼈들을 쓰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기증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있어. 근데 내 가족이 누가 다쳤어. 연골이 어느 정도 필요해. 그럼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떼서 줄 수 있다면 내가 기증을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증을 하든지 기증자가 있으면 일단 그건 합법.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장기 기증자 아니면 시체 기증자가 났을 때 뭐 예를 들면 내가 죽으면 나는 내 시체를 내 신체를 기증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기증한 거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갖다 쓸 수 있어. 이것도 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죽은 후에 그러니까 신체 기증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원 기증자, 두 번째는 장기 기증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가족이 뭐 간이 필요해 내 간 반 떼어줘 이런 기증자. 그 다음에 세 번은 죽은 뒤에 내 신체를 기증하는 기증자. 요거 세 가지가 딱 합법적이에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공급이 이게 아주 부족하답니다. 생각해봐. 한국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죽었으면 제 가족의 신체는 기증하겠습니다. 난 기증 못할 것 같은데. 내 가족이 죽었으면 난 그냥 그 시체 그대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실 것 같은데. 진짜 그 신체를 기증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중국은 더더욱 없고 수요는 어마어마하지만 공급이 없어. 이게 중국 관방 통계에 따르면 1년에 매년마다 뼈나 장기 조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약 600만 명. 그 중에서 약 400만 명이 뼈 조직이 필요해요. 뼈. 근데 그 중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33만 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인공뼈를 빼고 동족 이체골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뼈를 기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80만 명 정도. 이것도 많은 거야. 그럼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 뭐라 해야 될까? 선을 넘은 인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인간답지 못한 인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장난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터나 장의사에 시체가 왔어. 뭐 화장하기 전에 시체 빼돌려요. 시체를 빼돌리고 다른 걸 태워. 뭐 동물뼈나 뭐 뼈를 태우겠지. 그걸 태우고 그걸 이제 유족들한테 주고 그 시체 원래 그 유족의 가족의 시체는 따로 빼. 따로 빼가지고 토막을 내. 토막을 내가지고 냉동을 해요. 냉동이란다. 아무튼 뭐 이렇게 보관을 하겠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와서 그걸 가져가. 그걸 가져가면 그거 뭐 해? 이제 뚝뚝 이제 이거 발골하는 거야. 발골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이제 뼈만 딱 남아가지고 공장에 쌓아둔 게 18톤. 이 프로세스에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정말 그 유족들 마음은 이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지 않을까? 근데 봐봐. 그 변호사가 이거를 왜 폭로를 했느냐? 변호사가 빡친 거야. 물론 그 변호사도 지금 아마 뭐 이제 또 이렇게 허차하러 갔겠지. 내가 봤을 때 그 변호사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약 8년 동안 몇백억의 수익을 올리면서 이 불법으로 시체를 막 지들 마음대로 난도질 하면서 한 이 악당들에게 법이요, 여러분들. 나 이거 보고 나서 여기 관련된 법은 시체 훼손죄밖에 없어. 근데 중국에서 시체 훼손죄는 많아봤자 3년이야. 많아봤자 3년이고 좀 이렇게 관시 있고 돈 있다. 뭐 감옥에 갈 필요도 없어. 벌금 조금은 끝이야. 벌금 조금만 내고 그냥 마무리.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빡친 거야. 빡쳐가지고 이걸 폭로해버린 거야. 아니 이런 악당들한테 이 정도밖에 벌을 못 줘? 여기서 이제 많은 언론이랑 매체에서 이런 것도 나왔어요. 지금 다 지워졌어. 지금 싹 다 지워졌어요. 중국 그거 잘하잖아. 그냥 뭔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싹 다 지워버려. 지금 이미 다 지워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산동 칭다오 다슈에 대학병원에서 간질환센터에서 나온 시체도 있다 그랬잖아. 그 열몇 구. 아니 그 의사는 도대체 어디서 그 시체들을 팔았냐? 그 시체는 어디서 났고? 병원에서 어떻게 바로 시체를 팔 수 있냐? 그렇잖아. 병원에서 만약에 사망 진단을 받으면 그 시체가 이제 운송돼야 되잖아. 가족들이 있으면. 그럼 그 시체들은 찾는 사람이 없었던 시체야? 사람들이 추론해본 결과 중국의 사형수들의 시체.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사형수들은 사형을 당하잖아요. 사형 당하는 순간 옛날에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돼가지고 필요한 장기들을 다 떼내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사형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그런 사람들은 찾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시체를 이 사람은 한국 돈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봐봐. 그 수많은 시체들을 이제 발굴하려면 발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발굴하는 사람들이 시체 한 개 발굴하는 당 받는 돈이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래.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시체 하나하나를 토막 내면서 발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단 시체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없고 양심 없고 인간성은 있을까? 없고 그러면 뭐 사이코패스인가? 시체 발굴 한 구당 10만 원, 단가가 10만 원이래. 중국 돈으로 500yuan, 10만 원이야. 정확히 얘기하자면 10만 원 안 돼. 한 9만 6천 원?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체들을 다 토막냈다는 거 아니야. 물론 이건 살인은 아니죠. 이미 시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진짜 중국 사람들 불쌍하다. 살아서는 노예. 그렇잖아. 뭐 제 차이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되려 하면 꺼지고살. 부추 베어가고 수확해가고 이런저런 걸로 돈 걷어가고 수확해가고 뭐 좀 하려 하면 수확해가고. 살아있었을 때는 노예. 죽어서는 뭐가 되냐? 인간 광산이야.
끝이 없는 인간 광산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실제로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뭐 그냥 서로 하면서 이렇게 농담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농담거리가 있었어. 뭐 각국에서 이렇게 정상회의를 해. 정상회담을 가져. 미국이 갑자기 나오더니 막 달러 한 다발을 쫙 던지면서 야 우리 이거 많아. 돈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독일에서 딱 나오더니 소세지를 딱 던지면서 우리 이거 많아. 그러니까 중국이 갑자기 앞에다가 이 사람을 한 명 확 밀치더니 야 우리 이거 많아. 중국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중국에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가끔씩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그런 농담거리였어요. 살아서는 노예, 죽어서는 인간광산. 말 그대로 시체도 보존 안 되고 그 시체 자체도 그냥 상업 재료로 쓰여버리는 이 사람들의 운명.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진짜 이런 기사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 중에서 뭐 댓글들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진짜 제일 와닿는 댓글이 이거였어. 生着是人矿,死了是耗材,中国人的宿命. 살아있을 때는 인간광산, 죽었을 때는 소재, 재료. 이게 중국인들이 운명이다. 진짜 이 기사가 터지고 나서 중국 지금 뒤집어졌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무마하려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 모르게끔. 근데 이거를 그 하루 종일 웨이보 그 실시간 검색어에 있었는데 본 사람들은 다 봤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면서 막 그 적은 댓글 중에 중국인 真的不把 중국인当人.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인은 진짜 중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시체 빼돌릴 생각을 했을까? 근데 맞아요. 이 병원이든 뭐 장의사든 아니면 뭐 저쪽 화장터든 뭐 여기서 시체를 빼돌려가지고 이거를 상품화시키고 기업까지 가가지고 기업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상품화시키고 이걸 유통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기업 단체들과 그리고 그 뒤에는 얼마나 힘이 센 공권력이 거기 함유되어 있었겠어요. 그 공권력 없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버린 거지. 일단 중국 정부에 불리한 것들은 얘네들이 일단 다 지우고 봐요. 이거 진짜 뒤에 세력 없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못하지. 진짜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이건 진짜 영화 소재다.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근데 중국에서는 못 만들겠지? 야 대본 한국 감독 줘라. 요즘 한국 영화 잘 만들잖아요 그죠? 한국 영화 유명하고 하니까. 이런 댓글도 있고. 근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중국 사람들도 막 이게 진짜 정의감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많아. 정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아오루이라는 이 회사의 그 현장에 가서 몰래 그 카메라 이렇게 켜고 가서 막 이렇게 찍었다? 없어졌어 이미. 뭐 간판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아무 사람도 없어. 싹 정리됐어. 변호사도 하는 얘기가 자기가 초반에 올렸던 그 폭로 글들 지금 다 없어졌대. 자기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못 본대. 그리고 지금 그 변호사 어떻게 됐을까? 뭐 어디 가서 차 한잔 하고 있겠지. 어디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조사해가지고 이 뒤에 연루된 기업들과 사건들 진짜 내막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밝혀질 수 있을지. 만약에 밝혀질 수 있다면 제가 후속편도 제가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아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 지워졌어요. 지금 나온 거는 딱 여기까지야. 그 뒤에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람들 다 어떻게 됐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불과 일주일 전에 터진 일이에요. 코로나 때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중요한 거는요. 그것도 중요하대. 이 시체를 매매하는 애들 중에서도 기준이 있대. 병든 사람이면 안 된대. 20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했던 사람의 시체만 매입했다고 합니다.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시체는 안 샀대. 혹시 국내 밀반입은 없었겠지? 모르지. 근데 나 이번에 알게 된 게 나 진짜 그런 기술도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의료 기술도 의학도 엄청 발전됐구나. 의도적으로 납치해서 살인하고 시체를 넘기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가 구글에다가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안 열리는 게 대부분이고 열려도 뭐 안에 없고 그 변호사 프로필은 나오네요. 변호사 프로필은 나오는데 이 변호사의 불과 며칠 전에 폭로한 그 어마어마했던 그 사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열리려나? 봐봐 안 열려. 검색돼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 안 열려요. 안 열려. 봐봐 있잖아. 안 열려. 한국에도 뉴스화 됐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나온 뉴스 봤어요. 근데 보니까 내막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터졌다더라.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더라. 뉴스가 뭐 짧잖아. 몇십 초. 근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안에 내막들이 많더라고. 방금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들. 그런 내막들은 한국에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뭐 내용이 너무 기니까. 중국 국내에서도 여기저기서 이 사건을 다 다뤘거든. 여기 보면 이거 소후왕 이거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중국의 약간 뭐 다음 네이버 같은 그런 사이트야. 안 나와요. 여기 지금 제목만 75명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사청구, 여기는 시체 사청구라고 얘기해놨네. 이 안에서 막 더 디테일한 걸 알아보려 했지만 다 막혔습니다.